네, 내일장 빨간 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정현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좀 3월 출발은 좀 실망이었거든요. 사실 좀 약하게 좀 돌아섰습니다. 이런 시도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명맥은 좀 살아있고요. 요번에 그 시퀘스터나 중국 긴축 두 가지 건이 사실 압박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눌리지만은 제한적인 눌림 정도로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2000포인트 뚫고 이제 올라왔는데 네.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대개 2000포인트 근처는 한번 또 지지가 되는 그런 양태지 계속 급락하거나 그런 패턴은 아니고요. 시퀘스터의 강도가 우리가 그 이미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고 네. 중국 긴축권은 지난주에 이미 나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걸로 봅니다. 네, 뭐 오늘 시장에 조정을 야기시켰던 시퀘스터의 좀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중국의 긴축은 새로운 악재는 아닙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수를 강하게 눌러내릴 만한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 포인트를 점검하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같이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과열 신호를 보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고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긴축 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퀘스터 영향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뭐 중소형주가 그래도 대형주 대비해서는 괜찮았고 초반에는 그래도 540선을 좀 뚫어낼 기세도 보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네. 코스닥 지수 좀 단기 과열권에 왔다고 보세요? 그러게 지금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중소형주 장세로 되는 것만은 이제 틀림없습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가 너무 조정이 없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과열 신호가 좀 발생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지금 첫 번째 그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하고 그 변화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3년물 회사채 금리가 있죠.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그 금리 차가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까만 선이 그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6%대까지 벌어져 있죠.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중소기업이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거니까 대기업보다 좀 불리하죠. 근데 지수는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금리 스프레드를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진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스프레드가 높았을 때는 코스닥 지수가 당연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가 내려왔을 때는 이 스프레드도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 지수가 스프레드에 비해서 좀 높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러셀 지수하고 이제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 러셀 지수가 이제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러셀 지수 같은 경우가 추세를 깨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미국도 중소형주 상승세가 약간은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고요. 그 건이 역시 지금 현재는 코스닥 시장에 좀 단기적인 조정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 보면 이제 코스닥이 과열 국면에 근접한 날을 이제 12일 이동 평균선하고 같이 비교해 본 게 이제 밑에 그림입니다. 밑에 까만 선. 그리고 위쪽에 코스닥 지수죠. 위쪽에 박스권 상단에 이제 부딪히죠. 네, 부딪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볼 때는 코스닥이 지수는 좀 과열이 좀 시켜가는 과정을 좀 밟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조금 눌렸다 다시 갈 거다. 중소형주의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다는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중국 섹터가 많이 밀렸는데요. 중국 긴축의 강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상당히 좀 관심사입니다. 사실 중국 쪽에서의 어느 정도 긴축을 좀 이행을 할 것인가 우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에도 상당히 좀 영향 많이 줄 것 같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봅니다. 제가 이렇게 봅니다. 중국이 긴축을 진짜 강도 있게 진행하려면은 지준율 인하나 뭐 지준율 인상이나 금리 인상과 같은 조치를 병행하는데요. 이번엔 뭐 잘 아시다시피 RP 가지고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중국의 실물 경기와 그 부동산 경기가 약간씩 가는 것은 인정하되 과열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약한 제어다. 약한 제어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실물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물 경기, 즉 그 경기 중국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부동산 가격이 다소 올라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용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동산 경기 지수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면 그것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숨 고르기 정도로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실물 경기가 올라오면서 부동산 경기가 올라오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속도 조절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 보면 이제 중국 물가가 계절성이 있습니다. 대개 겨울하고 봄에 물가가 좀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2분기까지도 조금 오르지 않겠느냐 그런 미리 예상하에 지금 현재 이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겨울하고 봄에 돼지고기 가격이라든가 채소 가격 오르는 것에 계절성을 감안한다면 네. 물가 상승을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 긴축의 강도는 약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센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 건에 너무 주가에 과민하게 반응할 그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긴축 강도 어느 정도 나올지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생각만큼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좀 전정현 전문가 예측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 또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점검하겠습니다. 쉽캐스터 영향력입니다. 뭐 오늘 하루 종일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좀 분석이 계속해서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일단 발동은 됐는데 실질적인 타격은 뭐 지수상으로도 그렇고 뉴욕장에서 타격은 느껴지지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있거든요.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실물 경제도 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네, 되게 이제 후폭풍을 갖다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출구조사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출구조사를 하기 이전에 이 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돈을 푸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의 시기는 좀 더 지연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미리 좀 매를 맞는 그런 격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한 달 이후에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에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할 따름이지 아주 강도 있는 대책이다. 강도 있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향후 정치 일정을 한번 보면은요, 잘 아시다시피 3월 27일에 2013년 예산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요때까지만 대책을 타협을 어느 정도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또 뭐 5월 18일 부채 한도 협상 마무리라는 걸림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순차적으로 가면서 협상을 하면서 그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감축을 좀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일정을 볼 때 충분히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피난처는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요번에 그 삭감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국방비입니다. 국방비. 그래서 국방비가 한 42% 정도 이제 줄이는데요. 이번에 예산 삭감에서 비율이 그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방비 정도가 실제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는 강도는 그다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른 쪽이라면 뭐 교육이라든가 다른 쪽이라면 문제가 돼도 네. 국방비 정도면은 좀 이제 포 좀 덜 만들고 비행기 좀 덜 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 국방비가 실물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보이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난센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도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재정 지출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전망이 좀 틀려졌어요. 작년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할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밑에 초록색 선이 이제 그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 금리 차라든가 뭐 이런 건들을 감안하면은 이번에 올해에는 재정 적자 전망은 예전보다는 많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포인트네요. 국방부에서의 감축 폭이 크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문가님, 뭐 중국의 긴축이라던가 쉽캐스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주셨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럼 시장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전략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업종 볼까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흔들리니까 네. 그쪽 제외하고 그러자면 이제 내수 쪽 섹터를 또 봐야 되는데 너무 또 내수 쪽 섹터로 가다가는
제가 볼 때는 요즘 조정받는 내수들도 사실 많습니다. 네. 그런 쪽에 잘못 걸려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컨텐츠 산업 쪽에 오늘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수의 영역을 넘어서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게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수 영역에서 이제 수출 영역까지 겸비한 거죠. 그러니까 양수 겹장이에요. 양수 겹장이고 사실 제가 볼 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미 제조하는 것은 성숙기에 접어들었어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갖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의 컨텐츠 산업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서 네. 그런 미래 성장성을 봐서 이제 컨텐츠 산업 쪽으로 좀 우리가 중점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이제 지상파 TV의 규제가 완화가 됐어요. 근데 금년에는 케이블 TV의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케이블 TV 광고 시장이라든가 이런 건을 갖고 있는 컨텐츠 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이 뭐 당연히 수익에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수뿐 아니라 해외 쪽으로 진출하니까 해외 수출 쪽으로의 새로운 모멘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네요. 네. 내수로서의 강점도 있고 또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도 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동시에 받고 있는 콘텐츠 쪽입니다. 여기서 그럼 공략주도 좀 찾아볼까요? 예, 저는 뭐 주도주 한 가지를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CJ ENM. 요즘 뭐 많이 올라갔죠.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을 접근하실 때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네. 왜 올랐느냐.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지금 현재 높아서 못 잡는다기보다는 왜 올랐는지를 분석하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올랐는가는 결국 그거죠. 뭐 오늘 웹보드 게임 완화되는 재료 나왔죠. 뭐 물론 요건 이제 단기적인 재료고 네. CJ ENM이 사실 그 한 2, 3년 전에 이제 아시아 N1 컨텐츠 기업을 표방하면서 여러 기업을 합병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지금 보면 드라마라든가 또는 뭐 게임, 영화 안 낀 게 없어요. 지금 영위를 하지 않는 기업 그런 그 분야가 없다는 굉장히 얘기죠. 다양하죠. 전부 네. 다 이제 총망라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번에 그 컨텐츠 기업의 플러스 요인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CJ ENM입니다. 물론 작년 실적을 보면 아직 초라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을 보는 거죠. 기관 외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건 갈 때까지 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성장성이 좀 반영이 되면서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거든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 보고 있으면 살 기회를 잘 주지를 않아요. 매수가와 좀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근데 이번에 오늘 가격이 이제 끝난 가격선에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면 위아래로 흔들리는 횡보 등락이지 네. 큰 가격 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조금 기간을 길게 보시면 대개 한 44,000원 근처까지 목표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한 37,500원 선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좀 여유 있게 네. 35,500원에 보시고 짧은 매매보다는 좀 길게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는 종목이 또 갈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 CJ ENM 기대 상당히 많은 종목인데요.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J ENM 오늘도 상끌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조금 중장기관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를 좀 많이 설정하고 있는데요. 체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준비하면서요. 오늘 증거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